전하, 어찌 왕자들을 거지로 만드시옵니까? 대신들이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지만 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세자를 뽑아야 할 왕이 제 아들 셋을 누더기 차림으로 궁 밖에 내쫓았습니다. 거지가 된 왕자들 앞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왕은 무엇을 보려 한 걸까요? 오늘도 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지속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따리 속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 한복판에 우뚝 솟은 경복궁. 그 안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으나 사람들은 그를 성군이라 불렀습니다. 백발이 섞인 상투에 깊은 주름이 파인 얼굴.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매처럼 날카로워 신하들 중 감히 거짓을 고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마지 이현은 24. 정비소생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세자 자리는 제 것이라 여기며 자란 왕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져 누가 봐도 왕자다운 위풍이 당당했습니다. 눈썹이 짙고 턱선이 각져 조정 대신들도 저분이 세자감이지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진홍색 비단 도포에 금실 자수가 놓인 허리띠를 두르고 향낭을 늘 차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현에게는 한 가지 큰 흠이 있었습니다. 참을성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인이 차를 늦게 가져오면 찻잔을 내던졌고 스승이 꾸짖으면 책을 덮고 나가버렸습니다. 내가 세자인데 누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이현의 입버릇이었습니다. 둘째 이강은 22. 쿠궁소생이었으나 머리가 비상하여 어릴 때부터 글재주가 뛰어났습니다. 날렵한 체구에 가느다란 눈.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 웃을 때면 한쪽 입꼬리만 올라갔습니다. 남색 명주 도포에 은제 놀이개를 달고 늘 부채를 손에 들었습니다. 이강은 글을 잘 짓고 말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늘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정했지만 진심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신들 앞에서는 겸손한 척했고 형 앞에서는 고분고분한 척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형의 약점을 하나하나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저리 나서시니 저는 편히 뒤에 있겠습니다. 이강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세자의 자리였습니다. 셋째 이성은 19. 역시 후궁소생이었습니다. 그것도 일찍 세상을 뜬 후궁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비궁에서 이성의 존재감은 그림자보다 얇았습니다. 보통 키의 마른 체구. 눈매가 부드럽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늘 온화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옅은 하늘색 도포의 검은 갓을 쓰고 옥색 허리띠를 맸습니다. 이성은 말이 적었습니다. 형들 앞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큰형 이현은 이성을 아예 왕자 취급도 하지 않았고, 둘째 이강은 가끔 다정한 척 말을 걸었지만 속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성에게는 남모르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이면 궁의 담장 너머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담장 너머에는 백성들이 사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의 웅성거림이 바람을 타고 들려올 때면 이성은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이 새 왕자를 편전으로 불렀습니다. 오너라.
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 속에 무거운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새 왕자가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현이 가운데, 이강이 왼쪽, 이성이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나이 올해 58이다. 새 왕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머리가 희어지고 눈이 침침해지니 세자를 세워야 할 때가 되었느니라. 이현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이강의 부채가 멈추었습니다. 이성은 조용히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모르겠다. 왕이 말했습니다. 너희 셋 중에 누가 이 나라의 백성을 진정으로 품을 수 있는 그릇인지를. 이현이 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자가 맞이로서 당연히. 왕이 손을 들어 이현의 말을 끊었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왕의 시선이 세 아들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그 눈빛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눈이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알려면 백성의 자리에 서봐야 하느니라. 그 말의 뜻을 알아차린 것은 이강이 먼저였습니다. 이강의 간은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전하, 설마.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보름간 너희 셋은 궁을 나간다. 새 왕자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왕자의 옷을 벗고 거지 옷을 입어라. 은자 한 양 없이, 하인 한 명 없이, 빈손으로 저작거리에 나가 보름을 살아라. 이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전하, 그것은 도리가 아니옵니다. 왕자가 어찌 거지 행색을. 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왕자가 거지의 삶을 모르면 어찌 거지를 다스리겠느냐. 이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이강은 아무 말 없이 부채를 접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이성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왕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보름 뒤 돌아와라. 그리고 과인 앞에서 백성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보아라. 그 답이 세자를 가를 것이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등을 보였습니다. 그 등이 유난히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새 왕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궁 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대신들이 왕을 찾아 엎드렸습니다. 전하, 어찌 왕자들을 거지로 만드시옵니까? 만에 하나 위험한 일이라도 생기면 어찌하시렵니까? 제발 거두어 주시옵소서. 왕은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어떤 신하가 아뢰어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현의 처소에서는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밤새 들렸습니다. 내가 거지라니, 내가. 이현은 찻상을 엎고 벼루를 내던졌습니다. 하인들이 벌벌 떨며 서 있을 뿐 감히 말리지 못했습니다. 이강의 처소는 조용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이강은 가만히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입꼬리를 슬쩍 올렸습니다. 보름이라. 거지 행세 보름쯤이야. 이강은 품속에서 작은 은자꾸러미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왕은 빈손으로 나가라 했지만 이강에게 규칙이란 비틀어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성의 처소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성은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의 저작거리. 늘 궁금했던 그곳에 드디어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이성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성의 처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여니 왕의 내관 박상선이 서 있었습니다.
동글동글한 체형에 가는 눈. 늘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날카로운 것이 번득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왕자 마마. 박상선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한 말씀 전하라 하셨사옵니다. 이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박상선이 왕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이성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박상선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그 뜻을 왕자 마마께서 직접 찾으시라 하셨사옵니다. 박상선은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성은 한참 동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 무슨 뜻인지 이성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궁에서 태어나 궁에서 자란 19살 왕자에게 그 말은 너무 먼 곳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경복궁 후문이 열렸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길에 누더기를 걸친 사내 셋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현은 낡은 회색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손톱은 여전히 깨끗했고 피부는 보름달처럼 희었습니다. 거지 옷을 걸쳤을 뿐 왕자의 몸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현은 제 몸을 내려다보더니 이를 악물었습니다. 치욕이다. 이것은 치욕이야. 이강은 겉으로는 누더기를 걸쳤지만 속저고리 안에 은작 꾸러미를 단단히 숨겨두었습니다. 얼굴에는 일부러 숯검댕을 바르고 머리를 헝크어뜨렸습니다. 이강의 거지 행색은 그럴듯했습니다. 역시 연기에 능한 자였습니다. 이성은 때 묻은 갈색 무명 저고리에 해진 집신 한 짝을 신었습니다. 얼굴에 숯검댕을 바르고 머리를 풀어헤 쳤습니다. 이성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왕이 새 아들 앞에 섰습니다. 안개 속에서 왕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름 뒤 이 문 앞에서 만나자. 그것이 왕이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세 왕자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현은 성을 내며 성큼성큼 걸었고 이강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었고 이성은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국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부터 새 왕자는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돈도 없고 지위도 없는 거지였습니다. 새 왕자가 떠난 뒤 왕은 박상선을 불렀습니다. 너는 보부상으로 꾸미고 저작거리에 섞여라. 박상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엇을 살피오리까? 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다. 셋의 행실을 낱낱이 적어 보고하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박상선은 그날 오후 짙은 갈색 두루마기에 보찜을 지고 궁을 나섰습니다. 보부상 차림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아무도 내관이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새 왕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맞이 이현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현은 궁을 나서자마자 후회했습니다. 발밑에 깔린 것이 비단이 아니라 자갈이었습니다. 해진 집시는 발바닥을 찔렀고 누더기 저고리는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때는 초가을이었으나 새벽 공기는 쌀쌀했습니다. 이현은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각이라 거리에는 장사 준비를 하는 상인들 뿐이었습니다. 이현은 덩그러니 거리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밥을 어디서 얻어먹지? 잠은 어디서 자지?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고민이었습니다. 궁에서는 시간에 맞춰 수라가 들어왔고 이불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떡을 파는 안악이 보였습니다. 이현은 성큼 다가갔습니다. 이봐, 떡 하나 주게. 안악이 이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사내가 반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 있어. 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 없으면 꺼져. 거지한테 공짜 떡은 없어. 이현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궁에서는 고개만 끄덕이면 온갖 산의 진미가 차려졌습니다. 감히 거지라고? 감히 꺼지라고? 이년이 감히. 이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보았습니다. 안악이 손에 든 떡방망이를 치켜들었습니다. 이 미친 거지가 행패야? 지나가던 장정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거지가 난리를 치네. 때려야 정신을 차리지. 이현은 주먹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왕자 이현은 평생 도망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지 행색으로 장정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골목으로 숨어 겨우 따돌린 뒤 이현은 벽에 등을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가 이런 꼴을 당하다니. 이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한 눈물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지만 이현은 밥 한 끼 먹지 못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걸어다니니 발에 물집이 잡혔고 바닥에 앉으니 엉덩이가 쓸렸습니다. 파리가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쫓아낼 기운도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현은 다리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뜨거운 온돌방이 그리웠습니다. 비단 이불이 그리웠습니다. 고기 반찬이 가득한 수라상이 그리웠습니다. 못하겠다. 이현이 중얼거렸습니다. 하루도 못하겠다. 나는 왕자다. 왕자란 말이다. 이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궁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였습니다. 채 하루도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궁의 후문 앞에 도착한 이현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다. 첫째 왕자 이현이다. 문을 열어라. 수문장이 문틈으로 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의 명이 있사옵니다. 보름 전에는 문을 열 수 없사옵니다. 이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감히 나를 막아. 내가 왕자라니까. 왕자 마마이시더라도 전하의 명을 거스를 수는 없사옵니다. 이현은 궁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소리 지르다 기진맥진한 이현은 결국 궁 담장 아래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궁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살 수도 없는 처지. 이현은 그렇게 궁 담장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 보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저 보름이 끝나기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 이현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루 만에 포기한 왕자. 백성의 삶을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한 사내. 이제 둘째 이강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강은 형과 달랐습니다. 궁을 나서자마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강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꽤가 많았습니다. 이강은 먼저 저작거리의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배가 고파 죽겠소. 제발 밥 한 술만. 이강은 국어를 시작했습니다. 거지 행세가 기막히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배를 움켜쥐자 지나가던 안악이 밥을 한 그릇 내주었습니다. 이강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이강에게 거지 생활은 또 하나의 연극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시장 앞에서 불쌍한 척 구걸했고, 낮에는 다리 밑에서 쉬었고, 저녁에는 주막 앞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얻어 먹었습니다. 게다가 속저고리 안에 숨겨둔 은자가 있으니 정 곤란하면 몰래 꺼내 쓸 수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강은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초라한 차림의 안악이 어린 아이 서넛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파 울고 있었고, 안악은 가진 것이 없어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강은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살기도 바쁜데 남의 사정까지 챙길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는 순간 이강의 머리가 번쩍 돌아갔습니다. 잠깐, 아버지가 시험을 하고 있지.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어. 이강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 안악에게 다가갔습니다. 품에서 은자 한 잎을 몰래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이걸로 아이들에게 밥을 사주시오. 안악이 놀란 눈으로 이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어디서? 길에서 주웠소. 이강이 빙긋 웃었습니다. 안악은 감격하여 절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강에게 매달렸습니다. 이강은 자비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이강의 입꼬리는 씩 올라갔습니다. 누가 보고 있는지 모르니까 보기 좋게 해야지. 이것이 이강의 방식이었습니다. 진심이 아닌 연기, 마음이 아닌 계산. 가난한 이에게 돈을 쥐어주되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 세자의 자리를 향한 투자였습니다. 이강은 그렇게 보름을 보낼 작정이었습니다. 적당히 고생하는 척하고 적당히 선한 척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셋째 이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성은 궁을 나서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저작거리를 지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성은 사람을 대하는데 서툴렀습니다. 궁에서도 늘 혼자였으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이성은 한양 외곽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초가집 열대채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우물이 하나 있었고 그 옆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이성은 느티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온종일 걸었더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이성은 궁에서 밥대를 놓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배고픔이란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것은 이성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척한 안악이 서 있었습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르고 손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빛바랜 삼배 저고리의 검은 치마를 입었고 머리는 나무 젓가락으로 쪽을 찌고 있었습니다.
눈이 크고 맑았으나 그 안에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안악이 바로 과부 순덕이었습니다. 순덕이 이성을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얼굴에 숯검댕을 바른 사내. 어디서 온 거지인 듯했습니다. 어디서 왔소? 이성은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궁에서 왔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입니다. 배가 고픈 모양이구려. 이성의 배에서 다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이성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덕이 한참 이성을 바라보더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따라오시오. 밥은 없지만 죽은 끓일 수 있소. 이성은 순덕을 따라 초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방은 하나뿐이었고 아궁이는 식어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아들 돌이었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 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솥에 물을 붓고 보리를 한 줌 넣었습니다. 정말로 한 줌이었습니다. 그 한 줌의 보리로 끓인 묽은 죽. 순덕은 그것을 이성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성은 죽그릇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안 드시오? 나는 괜찮소. 이성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안악도 배가 고프다는 것을, 자고 있는 아이에게 줄 것도 빠듯하다는 것을, 그런데 지나가는 거지에게 마지막 보리를 내어준 것입니다. 이성의 목이 메었습니다. 궁에서는 수라상에 반찬이 12가지였습니다. 이 안악의 집에는 보리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인데 이토록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성은 죽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지근하고 싱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은 이성이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순덕이 힐끗 이성을 보았습니다. 거지치고는 말투가 곱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남의 사정을 캐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은 처마 밑에서 자도 돼요. 내일 아침에 떠나시오. 순덕은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성은 처마 밑에 누웠습니다. 등에 닿는 것은 차가운 흙바닥이었습니다. 머리 위로 별이 총총했습니다. 궁의 천장보다 이 하늘이 더 넓었습니다. 이성은 아버지가 전한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아직도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순덕이 내민 죽 한 그릇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성은 그렇게 첫 번째 밤을 보냈습니다. 왕자가 아닌 거지로서의 첫 번째 밤을.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성은 해가 뜨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등이 뻣뻣하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서 잡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성은 일어나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순덕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물동이가 무거워 팔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성은 저도 모르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들겠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젯밤의 거지가 아직 여기 있었습니다. 괜찮소. 혼자 할 수 있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성은 물동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궁에서 이런 일은 하인이 했습니다.
이성은 이를 악물고 물동이를 부엌까지 옮겼습니다. 팔이 떨렸지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이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거지치고 손이 곱구려. 이성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늘고 흰 손. 궁에서 분만 잡던 손이었습니다. 그냥 일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거지가 됐소? 이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덕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도리가 비비적거리며 나왔습니다. 대여섯 살쯤 된 사내 아이. 볼이 홀쭉하고 눈이 컸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맑은 눈을 가졌지만 배가 고픈지 기운이 없었습니다. 도리가 이성을 보고 순덕의 뒤에 숨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지나가다 하룻밤 묵은 분이야. 도리가 이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성은 가만히 웃어 보였습니다. 도리도 살짝 웃었습니다. 이성은 떠나야 했습니다. 순덕이 하룻밤만 자고 가라 했으니까요. 이성은 순덕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신세를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은 마을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걷지 않아 멈추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보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성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도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도리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거 가져가래. 도리가 내민 것은 삶은 고구마 하나였습니다. 도리의 아침밥이었을 것입니다. 이성은 한참 동안 그 고구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도 배가 고프면서 거지에게 아침밥을 나눠준 것입니다. 그 순간 이성은 결심했습니다. 떠나지 않겠다. 이곳에 남아서 무언가를 하겠다. 이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이성은 돌아섰습니다. 순덕의 집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아주머니.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름만 여기서 일하게 해 주십시오. 밥은 안 먹어도 좋습니다. 그 대신 이 집안일을 돕겠습니다. 순덕이 이상한 눈으로 이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지가 남의 집에서 일을 하겠다고? 힘은 있습니다. 물도 기를 수 있고 나무도 해올 수 있습니다. 사실 물을 길어본 것은 오늘 아침이 처음이었고 나무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순덕은 한참 이성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대신 도리를 해치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소. 이성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성의 거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자가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머슴처럼 일하는 생활. 이성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이성은 그날부터 새벽마다 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물동이를 옮기다 쏟기 일쑤였습니다. 두레박을 잡은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 이성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무를 해오는 일도 배웠습니다. 뒷산에 올라 마른 나뭇가지를 주었습니다. 도끼질은 순덕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내리쳐야 하오. 팔만 쓰면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안 나오. 이성은 순덕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끼가 나무에 제대로 박히지도 않았습니다. 궁에서 분만 잡던 손이 도끼를 잡자 얼마나 서툴렀는지 순덕이 보다 못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에,
도끼질도 못하다니. 대체 어디서 자란 사람이요? 이성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먼 곳에서 자랐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물동이를 쏟지 않게 되었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도끼질이 그럭저럭 되었습니다. 이래가 지나자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빨래를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리가 이성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뭐해? 나무를 패고 있어. 나도 할래. 위험하니까 여기 앉아서 구경해. 도리는 이성의 옆에 앉아 나무 패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성이 나무를 쩍 가르면 도리가 손뼉을 쳤습니다. 우와, 아저씨 힘세다. 이성은 웃었습니다. 꿈에서 이렇게 웃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순덕도 조금씩 이성에 대한 경계를 풀었습니다. 이성은 매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할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지붕에 구멍이 나면 볏짚을 엮어 막았고 울타리가 쓰러지면 다시 세웠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덕이 이성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정말 아무것도 안 물어봐도 되는 거요. 당신이 누구인지. 이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갈 곳 없는 사람입니다. 갈 곳 없는 사람 치고는 손이 너무 곱고 말씨가 너무 반듯하오. 이성은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는 법이지. 더 묻지 않겠소. 순덕은 그 대신 자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3년 전 전쟁터에서 죽었소. 이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군에 끌려갔소. 돌아오겠다 했는데 돌아온 것은 그 사람 집신 한 짝뿐이었소. 순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울음도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더는 눈물이 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뒤로 도리와 둘이서 살고 있소. 논도 없고 밭도 없소.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삭바느질을 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거요. 이성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전쟁은 왕이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끌려가 죽는 것은 백성이었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난 이성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으니까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것은 순덕 같은 여인이 남편을 잃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리 같은 아이가 아비 없이 자란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성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이성은 순덕의 집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일도 돕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순덕 말고도 사정이 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허리가 굽은 박 영감은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손자 둘을 키우는 김할미는 눈이 침침하여 바느질도 못했습니다. 다리를 절며 돌아온 상이 군졸 최서방은 기운이 없어 밭도 갈지 못했습니다. 이성은 박 영감의 지붕을 고쳤습니다. 김할미의 장작을 패주었습니다. 최서방의 밭고랑을 같이 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거지 참 이상하다. 누구요? 일은 서툰데 안 하는 법이 없어. 손이 그리 고운 거지는 처음 봐. 이성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궁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자도 늘 불안했는데 흙바닥에서 자면서 오히려 잠이 잘 왔습니다. 수라상의 12가지 반찬보다 순덕이
끓인 된장국이 더 맛있었습니다. 그 무렵 보부상 차림의 박상선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갈색 두루마기에 보찜을 진 동글동글한 사내. 마을 사람들에게 바늘과 실을 팔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거지가 하나 들어왔다지요. 마을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 청년. 이상한 거지야. 순덕이네 집에서 일하고 있어. 마을 사람 일도 도와줘. 박상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편 이강의 소식도 박상선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강은 저작거리에서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국어를 하되 불쌍한 사연을 지연의 사람들의 동정을 샀습니다. 어떤 날은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고아라 했고, 어떤 날은 산적에게 전 재산을 빼앗긴 장사꾼이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까지 글썽이니 사람들은 진짜인 줄 알고 밥을 내주고 동전을 던져주었습니다. 이강은 가끔 일부러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얻은 밥 중 일부를 다른 거지에게 나눠주거나 울고 있는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누군가 보고 있을 때만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강은 다리 밑에 숨어 속저고리 안에 은자 꾸러미를 꺼내 세곤 했습니다. 아직 넉넉해. 보름쯤이야 거뜬하지. 이강은 씩 웃었습니다. 열흘째가 되었습니다. 이성은 그날도 뒷산에 올라 나무를 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시냇가에서 도리가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리 옆에 낯선 아이들 서너시 있었습니다. 야, 도리. 니네 집에 거지 아저씨가 산다며. 니네 엄마 거지한테 밥 주면 니는 뭐 먹어? 거지 어멈의 거지 하하하. 아이들이 도리를 놀리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이성은 나무짐을 내려놓고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이 이성을 보고 흩어졌습니다. 이성은 도리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돌아. 도리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지 마라. 아저씨. 나 거지 아니야. 이성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넌 거지가 아니야. 엄마도 거지 아니야. 그럼. 근데 왜 자꾸 그래? 밥도 못 먹는다고 놀려. 이성은 도리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돌아.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란다. 이성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아버지가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뜻을 몰랐는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가진 것은 없어도 남에게 주는 사람이야.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넌 아직 모르지. 도리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성은 도리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순덕이 이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도리가 울면서 들어오더니 아저씨가 업어줬다고 하더구려. 이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놀렸다 하더이다. 순덕의 얼굴에 그림자가 졌습니다. 알고 있소. 늘 그래. 밥 못 먹는 집 아이라고 늘 놀림을 당하지. 순덕은 한참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온 뒤로 도리가 많이 웃소. 이성은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였습니다. 그 무렵 이성은 마을의 진짜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뒤쪽에 큰 논이 있었습니다. 그 논은 원래 마을 사람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전쟁이 끝난 뒤 한양에서 내려온
이서방이라는 자가 논을 빼앗았습니다. 가짜 문서를 만들어 관아에 올렸고 관아의 아전이 뇌물을 먹고 이서방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논을 빼앗기고 소작농이 되었습니다.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되 수확의 7할을 이서방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나머지 3할로 한 해를 살아야 했으니 굶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순덕의 남편이 죽은 것도 이서방 때문이었습니다. 이서방이 순덕의 남편을 관아에 고발하여 관군에 끌려가게 만든 것입니다. 순덕의 남편이 논을 돌려달라 항의했다가 이서방에게 미운 털이 박힌 것이었습니다. 이성은 최서방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놈이 이 마을을 망쳐놨어. 우리 논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데 관아가 한통속이니 호소할 데가 없어. 최서방이 주먹을 떨며 말했습니다. 순덕이 남편 말고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이 마을이 이렇게 된 게 다 그놈 때문이야. 이성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서방이라는 자, 가짜 문서를 만들고 관아와 짜고 백성의 땅을 빼앗은 자. 궁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왕에게 올라가는 보고서에는 백성이 평안하옵니다 라고만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성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열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이성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마을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서방이 하인 둘을 데리고 마을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서방은 30대 중반의 사내로 눈이 가늘고 입이 삐죽했습니다. 비단 옷에 갓을 쓰고 말을 타고 왔습니다. 하인들은 곤봉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서방이 마을 한가운데 서서 소리쳤습니다. 이달 소장료가 아직이다. 엿새 안에 내지 않는 질은 집을 뺏겠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박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서방님, 올해 가뭄이 심해서 수확이 반도 안 되었소.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이서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뭄이 내 탓이냐? 약속한 것은 내야지. 그때 이서방의 눈에 순덕이 보였습니다. 어이, 과부. 내 소장료도 밀리고 있지. 돈이 없으면 그 아들을 종으로 넘겨.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리는 겨우 6살입니다. 종의 나이가 어디 있어. 밀린 소장료 대신이면 싼 거지. 순덕이 도리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도리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은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뛰어나가고 싶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서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지 한 명이 소리를 지른다고 이서방이 물러날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순덕에게 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서방이 돌아간 뒤 마을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순덕은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리의 울음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이성은 처마 밑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을? 나는 지금 거지다. 왕자라고 밝힐 수도 없다. 설령 밝힌다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성은 답을 찾지 못한 채 밤을 보냈습니다. 10사흘째 낮이었습니다. 이성이 뒷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산 중턱의 바위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초가집들 뒤로 넓은 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논을 이서방이 빼앗은 것입니다. 이성은 생각했습니다. 이서방이 가짜 문서를 만들었다 했다. 관아 아전이 한통속이라 했다. 그렇다면 가짜 문서의 허점을 찾으면 된다. 관아가 아닌 더 높은 곳에 호소하면 된다. 이성은 궁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법전도 읽었고 토지 문서의 형식도 알았습니다. 왕자로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쓸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성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녁 때 이성은 최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최서방님, 이서방이 관아에 올린 문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최서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 적은 없소. 다만 마을 이장이 한 번 봤다 했소. 그때 이장이 그러더군. 이상한 점이 있다고. 이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장은 이서방에게 항의하다가 작년에 쫓겨났소. 지금 30리 밖 산골에 숨어 살고 있소. 이성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최서방이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이성은 몰래 마을을 나섰습니다. 30리 밖 산골까지 걸어가 전 이장 안노인을 찾았습니다. 안노인은 쭈그러진 산중 토막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성이 사정을 이야기하자 안노인이 탄식했습니다. 그때 그 문서를 봤지. 관인이 찍혀 있었으나 이상한 점이 있었소. 어떤 점이었습니까? 토지 경계 표시가 틀렸소. 마을 뒤 노는 원래 동쪽 물줄기를 경계로 나뉘는데 문서에는 서쪽 고갯길이 경계로 되어 있었소. 이것은 원래 경계가 아니오. 이성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마을 뒷산 바위에 경계석이 있소. 선대부터 새겨놓은 것인데 거기에 동쪽 물줄기가 경계라 적혀 있소. 이 서방이 그 바위를 모르는 게야. 이성은 안노인에게 거듭 감사를 표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성은 뒷산을 올랐습니다. 안노인이 말한 바위를 찾았습니다. 커다란 바위에 오래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계수로 서계산봉. 동쪽은 물줄기가 경계요. 서쪽은 산봉우리가 경계라. 이 글씨는 누가 봐도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이끼가 글자 사이에 끼어 있었고 풍화로 약간 닳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아니 100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이성은 그 글씨를 가만히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이것이 증거다. 이 서방의 문서가 가짜라는 증거. 하지만 관아가 한통속인 이상관아에 가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 높은 곳에 호소해야 했습니다. 이성은 생각했습니다. 암행어사. 암행어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관아의 비리까지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행어사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보름이 끝나고 궁으로 돌아간 뒤 아버지에게 직접 아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왕자의 힘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성은 왕자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성은 하룻밤을 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관아에 가겠다. 거지의 몸으로 가겠다. 왕자가 아닌 백성의 입장에서 호소하겠다. 관아가 거지의 말을 무시하면 그것 자체가 이 나라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겠다. 다음 날 아침 이성은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이틀만 마을을 비우겠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디를 가시오? 관아에 다녀오겠습니다. 순덕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관아에 소용없소.
아전이 이서방과 한통속인데 그래도 가봐야 합니다. 춘덕이 한참 이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요. 남의 일에 왜 그리 목숨을 거시오? 이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마을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잤으니 이 마을 사람입니다. 춘덕의 눈에 무언가가 일렁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은 그 길로 관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거지 옷 그대로였습니다. 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뒷산 바위에 새겨진 글씨의 내용만 머릿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관아까지는 반나절 길이었습니다. 이성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관아에 도착하니 대문 앞에 아전 둘이 서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사내를 보고 아전이 코를 찡긋했습니다. 뭐야? 거지가 왜 관아에 왔어? 이성은 허리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소인이 고을 사또에게 아를 일이 있사옵니다. 아전이 히히 웃었습니다. 거지가 사또를 만나겠다고? 세상에. 토지 문서에 대해 아를 일이 있사옵니다. 아전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토지 문서라는 말에 뭔가 꿰뚫린 표정이 되었습니다. 이 아전이 바로 이서방과 한통속인 자였습니다. 토지 문서, 무슨 토지 문서? 소인이 사는 마을의 논에 대한 문서이옵니다. 경계가 잘못되어 있사옵니다. 아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닥쳐. 그런 일은 관아에서 이미 처리한 거다. 거지 주제에 관해 결정에 시비를 걸어? 소인은 다만 진실을 아를 뿐이옵니다. 진실, 거지가 무슨 진실을 안다고. 아전이 곤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꺼져. 다시 오면 곤장이다. 이성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관아가 한통속인 이상 이곳에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이성은 관아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관아가 오히려 억울함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이성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보름의 시간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서방의 하인들이 다시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넷이었습니다. 곤봉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며 소장료를 독촉했습니다. 춘덕의 집 앞에도 하인이 섰습니다. 과부야, 내일까지 소장료를 안 내면 아이를 데려간다. 춘덕이 문을 걸어 잠그고 도리를 껴안았습니다. 도리가 울었습니다. 엄마, 나 안 가. 안 갈 거야. 괜찮다. 엄마가 지켜줄게. 춘덕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성은 밖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지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거지의 몸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초승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보름이 끝나면 궁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섭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백성의 목소리를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 서방의 문서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 관아 아전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 이성은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뒷산의 경계석은 있습니다. 전 이장 안노인의 증언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 이성은 깊은 밤까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름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성은 순덕에게 인사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순덕의 얼굴이 사색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리가 없소. 이성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니 도리가 없었소. 방에도 없고 마당에도 없고. 순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성이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리를 보신 분? 아이를 못 보셨소. 박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말했습니다. 새벽에 수레 소리가 나더구만. 이 서방 하인 같더라. 이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서방이 도리를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소장요, 대신 아이를 종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순덕이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도리, 내 아들, 도리를 돌려줘. 순덕은 맨발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이성이 순덕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놔, 내 아들이 잡혀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순덕이 이성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남의 자식인데 아무렇지도 않지. 그렇지. 이성은 순덕의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순덕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성은 도리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보름간 머물다 떠나는 거지였을 뿐입니다. 순덕은 울면서 이 서방의 집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순덕을 말렸지만 순덕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성은 순덕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이 이 서방의 집에 가봐야 도리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서방은 관아와 한통속이었습니다. 힘없는 과부가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도리를 돌려줄 리 없었습니다. 이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 이성은 최 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이 서방의 집이 어디입니까? 마을에서 4리 떨어진 기와집이요. 그런데 거기 가봐야 소용없소. 하인이 10명은 되고 담이 높소. 그래도 가야 합니다. 이성은 달렸습니다. 4리 길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서방의 집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기와 지붕의 높은 돌담, 대문 앞에 하인 둘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 흙바닥에 순덕이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도리를 돌려주세요. 소장료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인이 순덕을 밀쳤습니다. 꺼져, 주인 어른께서 말씀하셨다. 소장료 대신 아이를 받았으니 거래는 끝이라고. 순덕이 하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이는 겨우 6살입니다. 제발. 하인이 순덕의 손을 걷어찼습니다. 순덕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때 이 서방이 대문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비단 옷에 갓을 쓰고 부채를 붙이며 느긋하게 걸어왔습니다. 시끄럽구나. 뭔 소란이냐. 순덕이 이 서방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서방님, 제발 아이만은 돌려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 서방이 순덕을 내려다보며 비죽 웃었습니다. 무엇이든, 그래. 내가 내 집종이 되면 아이는 돌려주마. 순덕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내가 종이 되어 10년을 일하면 소장료는 탕감해주지. 어떻냐? 이 서방의 눈이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순덕을 종으로 삼으면 아이와 어머니 둘 다 소나귀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이서방의 계획이었습니다. 순덕은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흙에 떨어졌습니다. 하겠습니다.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도리를 돌려주십시오. 이서방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일 아침 종문서에 수결하러 와라. 그때였습니다. 잠깐. 이성이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이서방이 이성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또 무슨 거지냐? 그 거래는 부당합니다. 이성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뭐, 거지가 감히 내 앞에서 주둥이를? 6살 아이를 소장료 대신 끌고 가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대전 통편 어디에도 미성년 아이를 채무 대신 종으로 삼을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서방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거지 주제의 법을 들먹이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거지가 법을 아나? 법을 알든 모르든 부당한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이서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당, 인호는 내 것이고 소장료를 안 내면 대신 뭔가를 받는 건 당연하지. 거지야, 이건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 꺼져. 이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논이 정말 당신 것입니까? 이서방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뭐라? 토지 문서의 경계 표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서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람에서 분노로. 이놈이. 이서방이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거지를 당장 때려서 쫓아내. 하인 넷이 곤봉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성은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도망치면 순덕과 도리가 이서방의 소나귀에 떨어지는 것이니까요. 곤봉이 이성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이성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옆구리를 맞고 무릎을 맞고 팔을 맞았습니다. 흙바닥에 쓰러졌지만 이성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논의 경계석이 뒷산에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경계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닥쳐, 이놈의 입을 막아. 하인이 이성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이성은 맞고 또 맞았습니다. 온몸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순덕이 소리 질렀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죽여. 이서방이 순덕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거지가 내 사람이냐?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서방이 혀를 찼습니다. 됐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이서방이 하인들에게 눈짓했습니다. 하인들이 이성을 질질 끌고 가 담장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이서방이 이성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경계석, 내일이면 없어져 있을 게다. 이서방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성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서방은 오늘 밤 하인을 보내 경계석을 파괴할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증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서방이 돌아서며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과부야, 내일 아침 종문서 가지러 와라. 안 오면 아이는 영영 못 볼 줄 알아. 대문이 닫혔습니다. 순덕이 이성에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소, 여보시오. 눈 좀 떠보시오. 이성은 흙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옆구리가 쑤셨습니다. 갈비뼈가 금이 간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성이 간신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입에서 피를 뱉었습니다. 순덕이 이성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랬소? 남의 일에 왜 이렇게 맞으면서까지. 이성이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순덕이 울먹였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이성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밤 이서방이 하인을 보내 비싼 경계석을 부숴버릴 것입니다. 순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경계석이 사라지면 증거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서방의 문서가 가짜라는 것을 영영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성은 아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먼저 가야 합니다. 순덕이 이성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 몸으로요. 걷지도 못하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 이성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한 발 내딛자 옆구리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이성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순덕이 이성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내가 데려다 주겠소. 두 사람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와 뒷산을 올랐습니다. 이성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한 발 한 발이 고통이었습니다. 산중턱에 도착했을 때 이성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경계석 앞에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바위에 새겨진 글씨. 동계수로 서계산봉. 이것입니다. 이성이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이 글씨가 이서방의 문서가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순덕이 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순덕이었지만 오래된 바위에 새겨진 글씨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서방 하인들이 오면 이 바위를 그래서 지금 해야 합니다. 이성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바위를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이성은 생각했습니다. 글씨를 탁보내야 했습니다. 종이와 먹이 있으면 바위의 글씨를 그대로 떠낼 수 있었습니다. 종이와 먹이 있습니까?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종이는 있소. 도리가 서당에서 쓰다 남은 것이. 먹은 모르겠소. 수치면 됩니다. 숫 있습니까? 아궁이에 있지. 가져다 주십시오. 순덕이 산을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손에 종이 몇 장과 숫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성은 아픈 몸을 이끌고 바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이를 바위 위에 대고 숯으로 문질렀습니다. 글씨의 윤곽이 종이 위에 드러났습니다. 동계수로 서계산봉. 이성은 두 장을 더 떴습니다. 세 장의 탁본이 완성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이성이 탁본을 접어 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산 아래에서 횃불이 보였습니다. 여러 개의 횃불이 산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소리를 죽이며 말했습니다. 이서방 하인들이요. 이성과 순덕은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횃불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인 5이 올라왔습니다. 선두에 선 자가 바위를 발견하고 외쳤습니다. 여기다. 이 바위야. 하인들이 쇠정과 망치를 꺼냈습니다. 경계석의 글씨를 파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정, 정, 정. 쇠정이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100년 넘게 새겨져 있던 글씨가 하나씩 깨져 나갔습니다.
이성은 이를 악물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뛰어나가면 또 맞을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순덕이 이성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참으시오. 한참이 지나 하인들이 일을 끝내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성이 바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글씨는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성은 품속의 탁본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3장 모두 무사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성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탁본이 증거로 인정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관아는 한통속이고 이 서방은 원본을 파괴했습니다. 거지가 들고 온 숫탁본 한 장을 누가 믿어줄까요? 이성은 순덕과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순덕의 집에 도착하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이성은 처마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등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곤봉에 맞은 상처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순덕이 헝겊을 가져와 이성의 등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성이 움찔했습니다. 아프호?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소. 순덕이 조심스럽게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여보시오. 예. 내일 아침 나는 이 서방 집에 가야 하오. 이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종문서에 수결하러. 안 됩니다. 도리를 되찾으려면 어쩔 수 없소. 이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반드시 도리를 데려오겠습니다. 순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거지요. 나도 거지고. 이 서방은 돈이 있고 관아가 뒤에 있소. 우리가 무슨 수로. 이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성은 혼자 남았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별도 달도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은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경계석은 파괴되었습니다. 탁본이 있지만 거지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관아는 한통속입니다. 도리는 잡혀갔습니다. 순덕은 내일 종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보름째 마지막 날입니다. 해가 뜨면 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면 다시 왕자가 됩니다. 비단 옷을 입고 수라상을 받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순덕은 종이 되고 도리는 잡혀가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계속 굶주리는데 이성은 흙바닥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나는 왕자다. 왕자인데 아무것도 못했다. 보름 동안 무엇을 한 거지? 물을 길었다. 나무를 팼다. 밭을 갈았다. 그게 다였다. 정작 이 사람들을 구하지는 못했다. 이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왕자로 태어난 것이 처음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이 높은 신분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아니,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쓸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이성은 멈추었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뜻을 몰랐습니다. 보름간 거지로 살면서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 왕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왕자로서 어떻게 사느냐. 거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거지로서 어떻게 사느냐. 순덕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보리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보리 한 줌을 지나가는 거지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순덕의 가치였습니다. 이성은 왕자였습니다. 궁으로 돌아가면 비단옷을 입겠지요. 하지만 비단옷을 입고 순덕과 도리를 잊어버린다면 그 비단옷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성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왕자의 힘을 쓰자. 거지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왕자로서 하면 된다. 왕자라는 것을 숨기는 것이 시험의 규칙이었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규칙보다 중요하다. 이성은 일어섰습니다. 아픈 몸이었지만 마음이 단단해지니 다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내일 아침 아버지 앞에 서겠다. 왕자의 시험 따위는 상관없다. 세자 자리도 상관없다. 순덕과 도리를 구하고 이 마을을 구하는 것이 먼저다. 이성은 품속의 탁본을 꺼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에게 바치겠다. 그리고 거지의 몸으로 본 것을 낱낱이 아뢰겠다. 백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서방 같은 자들이 어떻게 백성을 짓밟고 있는지. 이성은 새벽이 올 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칠흑했던 하늘이 서서히 밝아왔습니다. 똥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보름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성은 순덕의 집을 나서기 전에 문 앞에 섰습니다. 방 안에서 순덕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울음이었습니다. 아들을 빼앗기고 곧 종이 될 여인의 울음. 이성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울음이 멈추었습니다. 이 서방 집에 가지 마십시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도리를 데려오겠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믿어주십시오. 순덕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은 눈으로 이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이성은 잠시 순덕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름이 지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은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양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진 채로. 등에는 곤봉 자국이 남아있고 걸을 때마다 옆구리가 쑤셨습니다. 그러나 이성의 눈빛은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복궁 후문에 도착했을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수문장이 이성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셋째 왕자 마마이시옵니까? 문을 열어라. 보름이 아직. 지금 당장 전하를 뵈어야 한다. 문을 열어라. 이성의 목소리에 이전에 없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수문장은 무언가에 눌린 듯 문을 열었습니다. 이성이 궁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누더기 차림의 왕자가 궁궐 안을 걸어가자 궁녀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내관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왕자 마마, 어찌 이 행색으로 어이를 불러야 하옵니다. 옷을 갈아입으셔야. 이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장 편전으로 향했습니다. 편전 앞에 이미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현과 이강이었습니다. 이현은 깨끗한 비단옷을 다시 입고 있었습니다. 궁 담장 아래에서 보름을 버틴 맞이. 보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에게 옷을 가져오게 하고 밥을 가져오게 하여 궁 밖에서 궁 안의 생활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강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보름간 거지 행세를 한둘째. 적당히 선행을 베풀고 적당히 고생한 척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강의 품속에는 보름간의 기록이 적힌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거짓 보고서였습니다. 백성의 삶이 이러이러하니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하는 내용을 그럴듯하게 지어낸 것입니다. 두 형이 이성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상에, 저 꼴을 봐라. 진짜 거지가 되어 돌아왔구나. 이강은 이성의 상처투성이 몸을 보고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태연한 척했습니다. 편전의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너라. 왕의 목소리였습니다. 새 왕자가 편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이 용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박상선이 서 있었습니다. 왕의 눈이 새 아들을 훑었습니다. 이현의 깨끗한 옷, 이강의 깨끗한 옷, 이성의 누더기. 왕은 아무 표정 변화 없이 말했습니다. 보름이 끝났다. 한 명씩 아뢰어라. 백성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현이 먼저 나섰습니다. 허리를 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하, 소자가 보건대 백성들의 삶은 대체로 안정되어 있사옵니다. 왕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다만 몇몇 게으른 자들이 불만을 품고 있을 뿐이옵니다. 소자는 왕자로서의 위엄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옵니다. 이현은 당당했습니다. 보름 동안 궁 담장 아래에서 아무것도 보지 않은 자의 당당함이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이현아. 예, 전하. 너는 보름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이현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소자는 저작거리에서. 왕이 박상선을 보았습니다. 박상선이 나직이 아뢰었습니다. 첫째 왕자 마마께서는 궁을 나서신 첫날 궁문 앞으로 돌아오셨사옵니다. 보름 내내 궁 담장 아래에 머무시며 하인에게 밥과 옷을 가져오게 하셨사옵니다. 이현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아, 아버지, 그것은. 왕이 손을 들어 이현을 멈추었습니다. 이현은 입을 다물고 물러났습니다. 이강이 나섰습니다. 이강은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왕에게 바쳤습니다. 전하, 소자가 보름간 저작거리에서 백성의 삶을 두루 살폈사옵니다. 백성들은 세금이 무겁고 관리가 부패하여 고통받고 있사옵니다. 소자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사옵니다. 이강의 말은 유창했습니다. 논리 정연했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열거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모양새가 마치 숙련된 신하의 상소문 같았습니다. 왕이 두루마리를 펼쳐보았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강아. 예, 전하. 이 글이 내 글씨냐? 이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사옵니다. 먹이 고르고 글씨가 반듯하구나. 어디서 썼느냐? 이강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거지가 이렇게 반듯한 글을 쓸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미리 준비했다는 것이 글씨에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박상선이 아뢰었습니다. 둘째 왕자 마마께서는 속저고리 안에 은자를 숨기고 나가셨사옵니다. 구걸을 하시되 거짓 사연으로 동정을 사셨고 선행을 베푸시되 누군가 지켜볼 때만 그리 하셨사옵니다. 이강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은자를 숨겼느냐? 그것은 숨겼느냐 안 숨겼느냐? 이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겼사옵니다. 왕의 눈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왕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얼굴에 멍이 든 채 입술이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고 손에는 물집과 굳은 살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왕이 이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성의 몸을 위에서 아래로 훑었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뢰어라. 이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자가 보름간 본 것을 아뢰옵니다. 이성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의 이야기를, 도리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서방의 이야기를, 한양 외곽 작은 마을에 순덕이라는 과부가 있사옵니다. 남편을 전쟁에서 잃고 6살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사옵니다. 왕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그 마을의 노는 원래 마을 사람들의 것이었사옵니다. 그런데 이 서방이라는 자가 가짜 토지 문서를 만들어 논을 빼앗았사옵니다. 관아 아전이 뇌물을 받고 이 서방의 손을 들어주었사옵니다. 이현은 지루한 듯 딴 곳을 보았습니다. 이강은 긴장한 표정으로 이성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되 수확의 7할을 이 서방에게 바쳐야 하옵니다. 나머지 3할로 한 해를 버텨야 하니 굶는 것이 일상이옵니다. 왕의 눈이 미세하게 가늘어졌습니다. 어제 이 서방이 소장료를 대신하여 순덕의 6살 아이를 끌고 갔사옵니다. 편전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자가 이를 막으려 하였으나 이 서방의 하인들에게 맞았사옵니다. 이성은 등을 보였습니다. 누더기 사이로 곤봉에 맞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피가 베어 저고리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왕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성은 품에서 탁본을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땀에 젖은 종이 3장. 전하. 이것은 마을 뒷산 경계석의 탁본이옵니다. 경계석에는 동쪽 물줄기가 논의 경계라 새겨져 있었사옵니다. 이 서방의 문서에는 서쪽 고갯길이 경계로 되어 있사옵니다. 경계가 다르옵니다. 이 서방의 문서가 가짜라는 증거이옵니다. 왕이 탁본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성이 이어 말했습니다. 이 서방은 어젯밤 하인을 보내 경계석의 글씨를 파괴하였사옵니다. 원본은 사라졌사옵니다. 소자가 미리 탁본을 뜨지 않았으면 증거가 영영 사라질 뻔하였사옵니다. 왕이 탁본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이성아. 예, 전하. 너는 보름간 무엇을 하였느냐? 이성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물을 길었사옵니다. 나무를 팼사옵니다. 밭을 갈았사옵니다. 아이와 놀아주었사옵니다. 할머니의 장작을 패주었사옵니다. 그리고 이성이 고개를 들어 왕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아보았사옵니다. 백성으로. 편전안이 고요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용상에서 내려와 이성 앞에 섰습니다. 일어나라. 이성이 일어섰습니다. 왕이 이성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성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왕이 이성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돌아서서 박상선에게 명했습니다. 박상선. 예, 전하. 지금 당장 그 모위를 보내라. 이 서방이라는 자와 관아, 아전을 잡아들이도록 하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그리고 순덕이라는 과부의 아이를 즉시 구출하여
어미에게 돌려보내라. 예, 전하. 토지 문서를 재조사하라. 탁본과 대조하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모아라. 전 이장 안노인을 찾아 증인으로 세워라. 박상선이 허리를 깊이 숙이고 편전을 나갔습니다. 왕이 다시 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현아. 이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는 하루 만에 돌아왔다. 백성의 삶을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한 자가 어찌 백성을 다스리겠느냐. 이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강아. 이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는 거짓으로 보름을 보냈다. 숨기는 자로 제 배를 채우고 거짓 사연으로 남을 속이고 눈속임 선행으로 과인을 속이려 했다. 백성을 속이는 자가 어찌 백성의 왕이 되겠느냐. 이강의 부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강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이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성아. 예, 전하. 너에게 묻겠다. 세자의 자리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이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자는 세자의 자리가 무엇인지 모르겠사옵니다. 왕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모른다? 다만 보름간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사옵니다. 말해보아라. 백성은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았사옵니다. 왕이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아이를 편히 키우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 그것뿐이었사옵니다. 그 소박한 것조차 지켜주지 못하면 왕도 세자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옵니다. 편전안이 고요했습니다. 소자가 세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사옵니다. 다만 소자는 그 소박한 것을 지켜주고 싶사옵니다. 왕의 눈가에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눈물인지 빛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왕이 한참 이성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과인이 젊었을 때 이야기다. 새 왕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과인도 왕이 되기 전 한 달간 민간에 나간 적이 있었다. 이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았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서 걷기가 힘들었다. 그때 어느 농부가 과인에게 보리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다. 왕의 목소리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 보리밥의 맛을 과인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 농부의 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그 거친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왕이 이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보리죽의 맛을 알았구나. 이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왕이 박상선을 향해 말했습니다. 박상선, 조서를 준비하라. 무엇을 적사옵니까? 셋째 왕자 이성을 세자에 봉한다. 편전 안에 침묵이 떨어졌습니다. 이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전하, 소자가 맞이옵니다. 법도가. 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도보다 중한 것이 백성이다. 이현은 입을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강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소자가 청하옵니다. 말하여라. 세자의 봉함을 받기 전에 먼저 순덕과 도리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논을 돌려주시옵소서. 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름 만에 처음 짓는 미소였습니다. 그리하마. 그날 오후 그 모이가 이 서방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이 서방은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 모위 장교가 말했습니다. 이 서방, 토지 문서 위조와 아동 강제 예속 및 관리 매수 혐의로 잡아들인다. 이 서방이 벌벌 떨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이 고을에서 가장 큰 양반이란 말이오. 관아에 확인해 보시오. 관아 아전도 함께 잡아들이라는 전하의 명이다. 이 서방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전하라니. 전하가 왜? 그 모이가 이 서방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토지 문서가 나왔습니다. 문서의 경계 표시와 탁본의 경계서 기록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문서라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서방의 서재에서 다른 마을의 토지 문서도 여러 장 발견되었습니다. 이 서방은 이 마을뿐 아니라 인근 세 마을의 논까지 같은 수법으로 빼앗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아 아전도 잡혀왔습니다. 아전은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려주시오. 이 서방이 시킨 거요. 이 서방이 소리 질렀습니다. 이놈이 내가 먼저 제안한 것 아니냐? 두 사람이 서로를 가리키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비겁한 자들의 말로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서로를 물어뜯는 것이었습니다. 도리가 구출되었습니다. 이 서방의 집광에 갇혀있던 도리는 울다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위 군졸이 도리를 안고 나왔습니다. 순덕이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리를 본 순간 순덕은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도리야. 도리가 어머니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순덕이 도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품이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그 모위 장교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전하의 명이시다. 이 서방이 위조한 토지 문서는 무효로 한다. 이 마을의 노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 마을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우리 논이 돌아온다. 세상에, 세상에. 하늘이 도왔다. 박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하늘을 우러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할미가 손자들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최서방이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에 가마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것은 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의 행색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더기가 아니었습니다. 옅은 하늘색 비단 도포의 검은 갓, 옥색 허리띠에 옥패를 찬 모습, 때를 씻고 상처에 약을 바른 얼굴, 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멈추었습니다. 모두가 이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이 도리를 아는 채 이성을 보았습니다. 순덕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당신이. 이성이 순덕 앞에 섰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자는 왕의 셋째 아들 이성이옵니다. 마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순덕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박영감의 지팡이가 떨어졌습니다. 최서방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자 마마이셨소. 그 거지가 왕자. 세상에.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이 손을 저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제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성이 먼저 순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왕자 마마, 어찌 이러시옵니까?
이성이 순덕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보름간 밥을 먹이고 잠을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리 한 줌도 아까울 살림에 지나가는 거지에게 죽을 끓여주신 그 마음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저 아주머니의 그 마음이 소자에게 왕자의 자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성이 일어섰습니다. 도리가 이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 아니 왕자님, 또 나무 패러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성도 웃었습니다. 그래, 또 오마. 며칠 뒤 한양에서 이서방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서방은 일금부에 끌려와 신문을 받았습니다. 토지 문서 위조 4건, 아동 강제 예속한 건, 관리 매수 2건, 소장농 수탈 다수건. 이서방은 처음에는 발뺌을 했습니다. 그 문서는 정당한 것이요, 관하에서 인정한 것이란 말이요. 그러나 경계석 탁본이 증거로 제시되고 전 이장 안노인이 증인으로 나서자 이서방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서방의 하인 중 한 명이 자백했습니다. 주인 어른이 시켰사옵니다. 경계석을 부수라고, 문서를 만들어 관하에 넣으라고, 아전에게 은자 500냥을 건네는 것도 소인이 전달하였사옵니다. 이서방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이놈이 내가 감히 배신을. 하인이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 저도 더는 못 참겠사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굶어가는 꼴을 더는 못 보겠사옵니다. 이서방은 벌벌 떨었습니다.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왕이 직접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서방의 재산을 모두 몰수한다. 빼앗은 토지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되 수탈한 소장료 또한 배상하라. 이서방은 유배에 처한다. 이서방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었더냐. 이서방은 끌려나갔습니다.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비단옷은 벗겨지고 누더기를 입혀졌습니다. 유배지로 끌려가는 이서방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이서방을 본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아이까지 잡아간 자에게 동정을 보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탐욕이 제 주인을 삼킨 것이었습니다. 관아 아전도 파직되어 곤장을 맞고 쫓겨났습니다. 새로 부임한 아전은 왕의 엄명을 받고 마을의 토지 문서를 모두 재조사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성은 세자에 봉해진 뒤에도 궁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평민 차림으로 궁을 나가 백성의 삶을 살폈습니다. 보름간의 거지 생활이 이성을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성은 순덕의 마을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의원을 보내 아픈 이를 치료하게 했습니다. 서당을 세워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도리도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도리는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그를 빠르게 깨우쳤고 산수에도 뛰어났습니다. 서당 훈장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순덕은 논을 돌려받아 농사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집 빨래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얼굴에 살이 오르고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이현은 왕의 명으로 변방 군영에 보내졌습니다.
군졸들과 함께 생활하며 백성의 고됨을 배우라는 뜻이었습니다. 이현은 처음에는 원망했지만 3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돌아왔을 때 이현의 어깨에서 허세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현은 이성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생, 그때 나는 틀렸다. 미안하다. 이성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이 돌아오셨으니 든든합니다. 이강은 한동안 궁에서 칩거했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강도 달라졌습니다. 이강은 자신의 머리 좋음을 더 이상남을 속이는 데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교 문서를 다루는 일을 맡아 나라를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이성이 세자가 된 지 3년째 되는 해, 이성이 평민 차림으로 순덕의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은 3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초가집 대신 기와를 얹은 집이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물가에서 아낙들이 웃으며 빨래를 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순덕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9살이 된 도리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성이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성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소. 예, 왔습니다. 도리가 뛰어왔습니다. 형님. 도리는 이성을 형님이라 불렀습니다. 왕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형님이라 불렀습니다. 이성이 그렇게 불러달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성은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순덕이 끓여준 된장국을 먹었습니다. 3년 전 보리죽만큼 맛있었습니다. 이성이 마을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마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당신 덕이요. 이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주머니가 보리 한 줌을 나눠주신 덕입니다. 순덕이 웃었습니다. 그 보리죽 이야기를 대체 언제까지 하려고. 평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로 가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3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이성은 누더기를 걸친 거지였습니다. 배가 고프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성은 이 나라의 세자입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만큼은 물 길어오고 나무 패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옷은 바뀌었지만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보름간의 거지 생활이 왕자의 마음을 백성의 마음으로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 왕자로 태어난 것은 이성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지의 삶 속에서 순덕에게 머리를 숙이고 도리에게 고구마를 받고 마을 사람들의 일을 도운 것은 이성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이성을 세자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택이 이성을 사람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태어남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지만 살아감은 제가 정하는 것입니다. 왕자로 태어나도 거지처럼 살 수 있고 거지로 태어나도 왕보다 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순덕은 보리 한 줌밖에 없었지만 그 한 줌을 나눠준 마음이 왕의 수라상보다 귀했습니다. 가진 것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 옛적 거지가 되어 세자가 된 왕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